6월, 9월 문제를 이제 비교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어. 좀 하나만 이야기하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막 사인, 코사인 그런 각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딱 보니까 식 현상 가지고 문제가 6월도 9월도 똑같이 나왔다고. 그래놓고 수능해갖고 사인, 코사인 나오면 그거 웃긴 거야. 알겠지? 어쨌든 그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자, 천천히 한번 비교를 해볼 테니까 잘 봐. 지금 1번부터 1번은 보통 이렇게 되게 쉽게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이 좀 안 봤던 그림이 나오지. 또 이게 지화학을 전혀 안 배운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B가 포획을 하니까 B가 포획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A가 포획감인 거고 이 경사부정하면 당연히 알 거고 주상전리, 전리가 나오잖아. 전리란 게 주상전리 너희 제주도 가서 본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이 뭐 뭐냐 인수봉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게 그 뭐냐 양파 껍질처럼 갈라지는 이유가 뭐야? 압력이 감소돼서 그렇다는 거. 그 정도 이제 기억해주면 되는데 이게 처음 보는 문제인데 주상전리 공부를 해놔야 돼. 알겠지? 뭐 이게 6월에 나온 문제야. 6월에 이제 풀이는 좀 이따 하더라도 6월에 나온 문제는 이건 뭐 그냥 건열, 기저혈관, 포획감 크게 문제 없지. 포획감이 또 나오잖아. 요거가 6월, 9월에 공통으로 나오면 수능에도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어? 역전 여부 이건 작년 수능에도 보인 거 상반하번 이런 거 뭐 이런 문제들은 있는 용어인데 9월에 조금 더 특이하게 나왔다. 지금 분석하는 게 중요해. 이거 해놓은 거를 이거 한 2시간 넘게 걸릴 거야 아마. 2시간 넘게 걸릴 텐데 이걸 계속 봐야 돼. 엄한 공부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3배수로 감쌀 거야. 그 안에 다 들어오게. 알겠지? 자, 여기 뭐 저기 TS도지. TS도인데 여기 보면 남극 저충수, 남극 중충수, 북대 서양 심충수. 이거 우리 그림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봤던 거지. 메뉴에 있는 게 뭐야? 남극 중충수, 북대 서양 심충수, 남극 저충수 이렇게 가잖아. 근데 맨 밑에 있는 게 뭐냐고? 남극 저충수 아니야? 그치? 그게 온도가 가장 낮다는 거. 이거 딱 온도 가지고 먼저 따지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따질 때 북대서양 심층수가 염분이 좀 더 높아요. 그거 갖고 따져갖고 그림을 그리면 되긴 해. 알겠지? 어쨌든 그건 좀 이따 해설하기로 하고. 요거는 이게 6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TS도인데 뭐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지. 지금 보면은 6월하고 9월의 문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TS도는 똑같은데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도류지. 그치? 그 저충수 나오고 이런 부분. 얘는 그냥 뭐 계절에 따라 우리 그냥 염분을 계산하는 뭐 수온, 염분, 밀도에 따라서 하는 거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그치? 오케이? 내가 오늘 너희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기초반 수업에 2학년 애들도 있는데 이거 똑같이 분석을 할 거야. 근데 공부란 거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란 말 들어봤지? 아니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6월, 9월에 이렇게 내겠다잖아. 내겠다는데 작년, 뭐 재작년, 심지어는 막 10년 전 거 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작년하고 올해도 다르다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알겠어? 4번 뭐 태풍은 뭐 항상 나오던 대로 나오는 거지. 기압이 낮을수록 센 놈이지. 그치? 얘 태풍 뭐 풍속, 풍향, 기압 나왔던 부분. 내가 여기서 항상 너희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야? 위험시. 위험할시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 반원은 시계 방향이다. 여기도 보면 내가 어디에서 딱 바뀐다고 그랬니? 이렇게 포물선 궤도가 된다고 한 게 언제였니? 그게 30도였지. 30도. 왜? 우역풍에서 편서풍으로 바뀌는 데니까. 그쵸? 태풍은 뭐 그대로 태풍으로 나왔고. 자,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안 보던, 요거 잘 안 나오던 거였거든. 그 내신이나 나오고 뭐 저기 하다못해 교육청이나 나왔지 평가원에 나오지 않았던 그림이지. 근데 뭐 이거 똑같은 거 그냥 연결시키면은 오늘 68일? 그럼 한 2달 정도 남은 거잖아. 잘 들어. 내가 애들한테 요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2달이 남은 게 적게 남은 게 아니야. 너희 생각해보면은 작년에 수능 봤던 애들도 여기 있잖아, 지금. 뭐,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수능 치기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한 달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로. 잘 생각해봐. 지금 2달 넘게 남았잖아. 그러면 굉장히 할 시간이 많아. 그리고 공부란 건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있잖아. 초반에 바짝 열심히 하고 갈수록 이렇게 돼. 특히 고3들. 재수생들은 그래도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줄지 그다음 이렇게 갖다 지워 박는다고. 너 앞에 보면 돼. 알겠지?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내가 뭐 지구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과목에 잘 나와야지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잖아. 하다못해 수시를 넣더라도 최저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지금 세계 신기록 갖고 있는 100m 세계 신기록 누가 갖고 있는 사람 이름 뭐지? 모르냐? 나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걔가 9초 3가 뭔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빠르지. 근데 그 마지막에 스파트 안 했다고 욕 뒤지게 먹었거든. 그럼 더 빨라질 수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 아직 그걸 깨기엔 너무 갭차가 크니까. 근데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갈수록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고. 시험이란 건 끝까지 열심히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야. 물론 뭐 운이란 것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운이 따르는 거지. 뭐 쥐뿔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운이 따라오겠어, 솔직히.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몰라. 너희 인생에서 수능이라는 것도 큰 고비 중에 하나잖아, 솔직히. 나도 뭐 너희하고 똑같은 시험을 봤었고 다 그걸 거치고 가는데 그걸 회피할 수는 없어. 다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뭐 굉장히 건방진 소리를 하더라고. 시험을 못 본 이유가 뭐 전날에 다른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 있잖아. 수능 치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 전날에 잠을 못 잤다. 뭐 그것도 문제인 거야. 그 중요한 시험을 하는데 잠을 못 잔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정신 나간 놈이야. 정신병원 집어넣어야 돼,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시험을 내가 아는 주위의 사람도 그렇게 내게 많대요.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남아있는 2달이 중요하고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수능장에 가가지고 너희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왜 맞춰보는 거야 도대체? 그게 답이야? 다 맞았다는 보장 있어 누가? 그렇지 않잖아. 특히 국어 시험 치고 나서 수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마. 알겠어? 너희 옛날에 시험 중에 가장 어렵다는 시험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진짜 바람잡이들이 시험을 보러 와. 왜 그런 줄 알아? 그 새끼들은 붙을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시험 보러 와가지고 어렵다고 옆에서 바람잡이 하는 애들. 옆에 애들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맞춘다는 건 좋은 게 아니란 소리야. 잘 맞으면 잘 맞은 대로 못 맞으면 못 맞은 대로. 내가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 수학에서 계산 실수가 왜 나올 것 같아? 딱 2가지밖에 없어. 이건 내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단 덜해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2번째는 앞에 걸 자꾸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100분을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그럼 쉬운 계산을 하다가도 씨발 그 찍은 거 맞았을까? 그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틀린단 말이야.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하지 말라고. 지금 앞에 거 잊어버리고 공부하라고. 알겠지? 내가 지금 3번까지 분석했고 4번 봐봐. 지금 6월하고 9월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얘야 같이 그냥 보기만 해. 나중에 아직 해설 강의를 좀 이따 할 테니까. 자, 요게 보면 암석에 대비해 보면은 요렇게 해갖고 요 가장 밑에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럼 여기 보면 석회암에 중간에 껴있는 게 셰일인데 셰일에 껴있는 게 이제 응이암인데 응이암이 다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건층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걸 건층이라고 그러지. 여기 암석 대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문제 나왔죠. 평가에서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살짝 봐놓을 필요가 있다고. 오케이? 자, 5번 봐봐. 5번도 있잖아. 이게 5번이 요번에 그 9월 평가가 나온 거고 6월 평가가 나온 그림 봐봐. 똑같이 있다고. 타원하나 나선을 봐봐. 그러면 이게 너희 알다시피 이걸 하기 전에 나이가 많은 게 누구야? 타원을 하지. 그리고 젊은 별이 많은 애가 누구야? 나선을 하지.
그럼 나선에 표면 온도 높고 그런 내용을 조금씩 차이 있게 한 거밖에 없어 이거. 알겠어? 오케이. 그럼 문제 똑같은 형태의 문제야. 그림만 다르지. 6월 봐봐. 얘 지금 6월에 6번 문제 봐봐. 이거 3점짜리 나왔는데 뭐 기상일기도 우리 온대성 저기압 항상 나온다고 했지. 그치? 이것도 적의 영상, 가시 영상이 나왔던 거잖아. 6월 문제에. 그냥 보기만 해. 나중에 그 6월, 9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해설을 해줄 테니까. 알겠어? 여기 특이한 게 뭐야? 여기 뒤에 온대성 저기압 옆에 지금 정체선이 붙어 있는 게 좀 특이하지? 야, 자연현상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냐, 어디? 그게 아니잖아. 정마하고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림만 보고 그대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또 봐봐. 구름의 최상부 온도, 적의 영상, 그 다음에 가시 영상이 나와 있는 문제잖아. 알겠어? 오케이? 조금 틀은 거지. 크게 문제가 없지. 그리고 우리 온대성 저기압선 남동, 남서, 북서 그거 계산하면 그거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가시 영상, 적의 영상. 뭐 어디가 밝다, 어둡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둘 다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잖아. 위에 앞에 거는 적의 영상 가지고 뭐 그 색깔 가지고 한 거고 얘는 이제 구름이 반사하는 이게 가시의 영상 가지고 한 거고 밑에도 이게 적의 영상이 또 있잖아 지금. 그치? 그다음 7번의 문제 보면은 여기 뭐야 이거 해령에서 이렇게 벌어져 갖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온도가 대표져 가지고 하는 여기 화강암 파트지. 그럼 SiO2 함량이 크면 뭐라고 그랬어? 밝은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염기성암, 그 중성암, 산성암 해가지고 52, 63 그 퍼센트 생각할 수 있지? 그거에 따라 이제 계산된 거잖아. 오케이? 나중에 하나씩 하면서 내가 6월, 9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냥 보기만 해, 앞에 거. 알겠지? 됐어? 봐봐. 얘도 똑같잖아. 얘가 온도가 대표져 갖고 된 거. 이게 9월 문제고, 이게 6월 문제고. 그쵸? 자, 이거는 그 6월에 1번으로 나왔던 문제지. 플룸 이론도 우리가 해놔야 되는 거야. 알겠지? 9월에 안 나왔다고 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알겠어? 자, 그 8번 문제 보면 생명 가능 지대 해가지고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나 안 속하나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우리가 그 물이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올 수 있고 그게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광도가 크다 작다 했던 그런 내용이지 이거. 맞지? 이게 요번에 8번 문제잖아. 봐봐. 이 6월 문제도 똑같이 8번으로 나왔어. 생명 가능 지대 가지고. 오케이? 물론 이제 기다리는 문제는 다 17번 이후의 문제겠지만 앞에부터 틀리면 안 돼. 수능장에 가면 의외로 앞에서 많이 틀려 애들이. 그래서 그 지금 현상은 이제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많이 빠져가고 더 사회문화로 많이 가는 게 가속화됐을 거야 아마. 그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지구과학은 아직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아주면 돼. 요번에 생물은 지구학보다 표점이 1등급 점수가 높지. 아마 요번 수능도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를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작년에 다 맞은 생물 점수랑 지구학 하나 틀린 하나 점수랑 표점이 똑같았었어 작년에. 올해도 아마 비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2년 전에 지구학 문제에 비해서는 엄청 어렵진 않아. 너희가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다 맞을 수가 있어. 알겠어?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음양측시법을 가지고 했었지. 내가 그 음양측시법 설명할 때 갔다 왔다니까 내가 삼성 TV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야기해서 2D는 T 곱하기 V D 해갖고 2분의 TV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치? 뭐 이게 갔다 왔다 하는 깊은데 요런 쪽에 해구 쪽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치? 이게 그 작년에 9월 문제 보면은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가 해가지고 계산했던 문제가 있다. 이거는 6월에 나왔던 문제지.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해라. 유청아.
역자극기, 정자극기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렇게 되느냐, 뭐, 그림했던 6월 문제잖아, 이게. 그치? 정자극기, 역자극기도 중요하고. 오케이? 8번까지 봤다. 자, 9번까지 봤나? 자, 10번에 보면은, 지금 이 문제, 네,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내가 강평을 하고 있는 중이야.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을 때가 언제야? 원생두대 때지. 내가 너희 시생두대, 원생두대, 현생두대 할 때 내가 시원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가장 길 때가 언제였니? 원생두대, 시생두대가 아니지. 그러니까 시생두대 때는 뭐 광합성도 안 되고 뭐 기껏해야 벌레 같은 진짜 확인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 원생두대 때 이제 광합성이 돼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던 거지. 최초의 어류가 출현했다. 어류가 번성했던 데가 언제냐? 대분기야, 대분기. 자, 카모실대. 그럼 실루리아기에서 출현했을 거야. 대분기에 번성했고. 어쨌든 고생대 중간이야. 공룡은 언제 멸종했냐? 야, 중생대 끝에 멸종했지, 공룡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그 옛날 유형에 보면은 딱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딱딱딱딱 끊어주는데 안 그래요, 요즘 문제는. 오케이? 이거 6월에 나왔던 문제지. 야, 생물 과예수에서 해양 생물이 먼저 출현했겠냐, 육상 생물이 먼저 출현했겠냐? 해양 생물. 만약에 헷갈리면은 그 진화론을 봐봐. 처음에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그 다음에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가잖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걸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프 보면 되고. 자, 여기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이렇게 나와 있지. 저 표면 온도가 6000K고 너희 요거 할 때 이게 비엔의 변이 법칙 이거 기억나지? 람다 맥스는 T분의 A. 최대 파장하고 표면 온도는 반비례한다는 걸 이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얘하고 얘 지금 그 최대 방출하는 파장 가지고 표면 온도를 찾을 수 있지. 그치? 또 이게 6000K인데 이거 계산하니까 1.2K까지 떨어지지. 50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표면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는 계속 나이가 이제 지났다는 거지. 그치? 그럼 계속 더 가속 팽창되고 있을 테니까 뭐가 증가되겠냐? 그러면 A, B, C 순이라고 그러면 A가 뭐가 되겠니? 당연히 암흑 에너지가 될 거고, B가 암흑 물질이고 C가 보통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내지. 그치? 이렇게 문제를 한번 냈는데, 작년 수능에는 그 밀도 가지고 냈었고, 요번에 그 6월 평가원은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게 밀도, 이 팽창 속도 이런 거 갖고 이제 나왔었지. 다 봐놔야 돼.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작년 수능하고 지금 6월, 9월까지 이렇게 3개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는 이건 평가원의 의도야. 알겠어? 평가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오늘은 모의고사를 더 풀고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너희 이제 공부의 방향, 2달 남은 공부의 방향을 잡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맞아야지. 이 다 맞아가지고 지구학 때문에 대학 들어갔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자, 팽창 속도 한번 그림 봐봐. 이게 팽창 속도 그림인데, 이거 EBS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있는데, 책에. 지금 팽창 속도가 만약 현재 속도 1이라면은 얘가 이렇게 팽창 속도가 줄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도 1보다는 크단 말이야. 오케이? 현재보다 크면 이 팽창 속도는 저 위에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건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속도하고 시간의 기울기가 뭐야? 물리하는 애들은 다 아는데. 속도하고 시간의 기울기, 가속도야,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 팽창되냐, 감속 팽창되냐. 요 뒤에 봐봐. 요 뒤는 뭐야? 가속 팽창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속 팽창됐다가 가속 팽창되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물론 지구학 하는 학생들이, 물리하는 애들이 별로 없긴 해. 대부분 생지니까. 물지 하는 애들도 있고, 물지.
그런 애들은 내가 말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자, 요게 지금 이제 고지작이 위치를 고지작이 그게 위치를 나타냈지. 그럼 얘는 지금 문제에서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했지만 지리상 고지작이건 고지작의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라고 그랬지. 그럼 다 고지작이 그걸 북극으로 보냈을 때 직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야.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런데 6월에 나왔던 건 뭐였니? 요거는 좀 다르게 이제 10점, 우리가 하는 이동에도 10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두 형태가 달라. 알겠어? 두 개 다 연습을 해놔야 돼. 어쨌든 보내는 건 똑같아. 자, 그 다음 13번 문제에 보면은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해설을 하겠지만 우리가 적도에서는 무슨 기류가 흐르지? 적도에서 상승기류지. 올라갈 거 아니냐. 봐라. 이게 적도라고 0도라고 여겼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잖아. 얘도 올라가서 자 이렇게 돌잖아. 이게 북쪽이라고 그러면 북쪽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돌고 남쪽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돌 거 아니냐. 그럼 상층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꼬았다 이거. 뭐 안 속았겠지만 조금 꼬았어. 이거는 이제 해류 문제지. 해류. 우리가 이제 북적도 해류, 쿠로시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는 주로 난류 계통이고 여기는 주로 무슨 계통이겠지? 한류 계통이지.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거고. 이게 6월에 나왔던 문제야. 자, 그 다음 14번도 보통은 우리는 항상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나오는데 여기 지금 탄소까지 나왔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처음에 여기서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지.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줄어드는 수소핵 융합반응 수소가 줄어들면서 헬륨이 되는 거고 헬륨이 줄어들면서 탄소가 생기는 요런 그림이지. 그쵸? 오케이. 요게 이제 질량이 더 크니까 이제 탄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진행이 되니까 태양보다 아마 더 질량이 크다는 걸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게. 얘도 봐봐. 이렇게 질량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처음에 안정되게 주기열성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성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림. 이 6월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15번. 작년 수능도 그랬고, 6월고도 그랬고, 이게 엘니뇨 아니냐 문제가 12번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15번으로 나왔어. 근데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지. 여기서 수온 편차.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동태평양이니까 엘니뇨 라니냐를 따질 때 동태평양이 원래 무슨 기압이냐? 고기압이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뭐야? 연원석에 올라오는데 더 세게 올라오는 게 라니냐지. 더 세게 올라오면 더 차가운 게 올라오니까 온도는 떨어지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라니냐는 걸 찾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동쪽으로 더 향하는 바람을 생각해주면은 온도 변화 또 바람의 풍속의 변화 풍속이 센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란이라는 걸 그게 요번에 6월 문제였어. 그쵸? 오케이. 자, 요 문제는 이제 팽창하고 있는 거야. 이제 팽창하고 있는 거. 야,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거지 은하가 팽창하는 게 아니지. 그거 좀 잘 생각해 주면 되고 계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거 1 계산하고 1 계산하면은 2, 1이가 계산하면 뭐야? 이거 루트 5지? 뭐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 요것도 6월 평가원 때 이제 계산을 할 때 적색 편예량 나와 있고 이게 나와 있을 때 이제 거리하고 관계에서
겉보기 등급은 뭐라고 그랬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걸 이용해서 풀어줬던 6월 평가 문제. 너희가 있잖아. 특히 이제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덜한데 고3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9월 치우 문제 9월에만 집중하고 있어. 그 6월하고 9월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놈이 들어갈지 몰라. 어떤 놈이란 건 출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제자는 누가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야. 6월에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갈지 9월에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갈지 6월, 9월에 다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봐놔야 돼. 그 작년 수능에 들었다면 또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너희 그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면 뭐 학교 선생님이 아마 검토위원회로 들어가는데 학교 선생님은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문제 잘 냈나? 이렇게 보는 거고 다 대학 교수들이 내는 거야, 문제를.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6월 평가, 9월 평가인데도 들어가. 알겠어? 그 감금되지는 않지만 들어가. 그랬다가 이제 지금 한 달 전에 아마 감금될 거야, 아마. 어디 호텔에 갑자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를 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몇 년 전 동안 봤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올해 이렇게 내겠다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내겠다는데 그걸 안 보고 뭐 시대인재 기출문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 문제 만드는 사람 옆에 가서 봐봐. 나왔던 문제 갖고 베끼고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왔던 문제. 자, 요거 3D 문제잖아. 나는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박스를 그려, 이렇게. 박스를 그려갖고 A, B, C 이렇게 나타내고 요게 뭐 20률, 뭐 경사, 방향, 경사 각 이렇게 해갖고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실수를 안 해. 그리고 빨리 풀려고 그러면 좀 경사각이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버려, 나는. 그럼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볼 때마다 헷갈리고 잘못했던 문제를 풀어서 맞춰도 실수를 하게 된다고. 알겠어? 그건 나중에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문제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잖아. 어디로 기울어졌냐에 따라서. 그치? 항상 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세차 운동의 요인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공전 방향하고 뭐 반대로 돌아가는지 또 그거 하는지 그것도 꼭 봐놔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18번에 이제 거리가 나와 있지. 그럼 거리가 나와 있으면 있잖아.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으면 뭘 찾아야 되겠냐, 너희. 절대 등급을 찾아야지. 절대 등급은 18색으로 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40배 먼 거지. 그럼 40배 먼데 플러스 3이면 앞으로 당기면 더 밝아지겠지. 그러면 40의 제곱만큼 밝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40의 제곱분의 1만큼 작아졌으니까 40의 제곱 1600배 이렇게 밝아지는 거니까 100은 5 차이 나는 거고 16은 얼마 차이 나는 걸 생각하면 되지. 야, 하나 차이 얼마냐? 2.5. 둘은 2.5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5의 제곱이 얼마야? 6.25지. 25의 3승은 얼만데? 15.625야. 2.5에. 그러니까 한 15에서 16 사이 아니면 15.6 이렇게 좀 외워놔. 알겠어? 아니면 계산해보면 되지, 시험장에서. 뭐 그 정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1.2배니까 1.2배니까 그거 멀어진 거니까 1.2의 제곱 1.44배 하면 0.5 정도 될 거고. 얘는 지금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더 멀게 바꿔야 되지. 5배, 25배 이렇게 멀어야 돼. 그러면 절대 등급을 찾아주면은 대충 알 수가 있다고,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봐봐라. 이게 작년 수능보다 어려운 문제냐? 한번 봐봐. 작년 수능은 비교해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 이게 작년 수능보다는 괜찮아, 문제가.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내겠다는 소리야, 내가 봤을 때는. 자, 요것도 문제 풀 때 최대 방출 에너지 하면서 이제 거리, 그 다음에 주계열성 하면서 풀었던 거고, 반지름이 똑같을 때 어떤 게 주계열성일 거고 아닐 거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였지. 이게 6월 평가 문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거리하고 겉보기 등급하고 관계가 최근의 경향이야. 그게.
자, 19번 문제가 요거잖아. 얘들아. 그 6월 평가원 19번 문제도 요거지. 둘의 공통점이 뭐야? 이제 식 가지고 한번 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야. 수능에도 6월 9월 이렇게 수능에 딴 거 내면 그거 진짜 누락이지 그거. 오케이? 물론 각도도 내면서 식 현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그 그림에서 여기 있다가 얘가 완전 들어갔을 테니까 요 관계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그걸 따져주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 차이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일 때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면은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도 반지름의 비가 필요한 거고, 얘는 지금 1에서 0.99니까 0.01 차이니까 100분의 1이니까 반지름이 바로 나오는 거고, 얘는 반지름을 지가 찾아야 되는 문제지. 차이가 있지. 시간상이 딱 중간에, 가장 중간이 됐을 때 그때가 딱 시선 속도가 0일 때지. 실제로 뭐 여기는 거의 0이라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 실제로 차이가 있지. 오케이? 20번. 요번에 20번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자원소의 함량이지. 우리가 모원소 대 자원소를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얘는 모원소가, 자원소가 81% 됐으면 모원소가 몇 프로야? 19%야. 얘는 76%고. 야비하게 76에서 반이 돼가지고 반이 6에서 또 반이 된 반감기 2번 겪은 거야, 이게. 그리고 이걸 어디서 캐치를 할 수 있냐면 4분의 1에서 캐치해야 되는 거지. 4분의 1은 반감기 2번인 거잖아. 반감기 2번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그래서 1억년, 2억년인지 딱 찾아낼 수 있다고, 이게. 그치? 그걸 캐치한 사람은 오히려 6월 평가원보다 더 쉬웠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많이 틀렸더라고. 항상 20번은 애들이 겁을 먹어갖고 많이 틀리는 것도 있어, 진짜. 요거 기억나죠, 이거? 그쵸? 이게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 자원성의 함량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75%인 거지. 우리가 모원수가 줄은 건. 자, 자원성이 줄은 게 아니라 저기 4분의 3이 남아있는 거고 얘는 2분의 1이 남아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되고, 최근의 문제의 특징은 보면 반감기가 되기 전까지 앞에 속도하고 뒤에 속도를 했을 때 앞에가 빠르고 뒤에가 느리지. 그치?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도 얘가 2배가 아니지. 2배보다 더 길지. 그걸 가지고 다 풀어가는 문제, 조건에 맞춰서 푸는 문제. 솔직히 그림 자체는 6월이 더 어려웠어. 내가 봤을 때는.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자, 6월, 9월 문제를 다 봤는데 고개 들고 나를 봐라. 문제의 형태는 거의 90% 이상이 비슷해. 비슷한데 좀 추가된 건 1번부터 뭐 주성 전리 이런 좀 안 나오던 용어가 나오고 4번에 그 응애암 하면서 암성의 대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만 더 보면 돼. 그리고 19번 문제의 특징이 이제 식 현상 그 주위로 그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작년 문제하고 올해 문제를 이제 한 몇 년 전, 한 2년 전 문제하고 지금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20번이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 올해 반감기 갖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지.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2분의 8, 뭐 4분의 1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뭐분의 뭐로 해갖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야, 지금. 됐어? 오케이?